타로 공부 시작 들어갑니다. 오늘 메인 카드 뭐죠? 비욘드 일루전입니다. 한 번 더 외쳐주세요. 비욘드 일루전. 비욘드 일루전 무슨 뜻인가요? 환상의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환상의 초월, 비욘드 환영의 일루전. 초월. 환영의 초월. 환상의 초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조사하신, 네, 예. 주세요.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또 허상의 초월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도 있어요. 허상의 초월, 환영의 초월, 환상의 초월. 이 카드의 주인공은 눈을 감고 있고 그의 얼굴 앞에는 노란색의 나비가 있다. 황홀함에 빠진 듯 주변의 분위기는 환상적이다. 이 카드에서 보이는 나비는 외부 세계를 나타낸다. 나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나 실제하지 않는 허상을 나타낸다. 나비의 얼굴은 각성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영혼 불변의 세계인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연꽃은 멍적인 개화를 상징하고 그의 눈 사이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드러난다. 이 태양은 내면의 태양이다. 이 태양이 떠오를 때 명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숨어있는 의미를 정리한 것을 보면 실제하는 것을 찾기 위해 바깥을 볼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분법적인 판단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분별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상의 틀 안에 갇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오랜 습관이고 패턴이다. 머리에서 말하는 주장을 듣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내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할 수 있다. 외부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꿈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면으로 향하면 가장 깊은 진실 속에서 이완할 수 있다고 이 카드는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롱님. 저는 얘네들이 되게 다 해석 번역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고 그거 아니고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싶어서 사실 해석된 걸 번역해 보면 깨달았다 죽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깨어나려면 막 환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한테 조금 눈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다. 바보는 낯선 방으로 안내되었다. 천장과 바닥, 벽면까지 투명한 유리로 이루어진 방이었다. 유리는 일종의 영상 자막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리 화면 위로 태초 우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바보는 공간감이 사라진 유리방에 홀로 남겨졌다. 신기한 일이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바보는 미소 지으며 두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소리 아닌 소리로 바보에게 말을 걸어왔다. 환영을 넘어 실제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바보는 온화한 미소를 유지한 채 조용히 대답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접하게 됩니다. 가상현실은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포켓몬 잡는 게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러한 기술들을 지켜보면서 상상을 해보건대 사실은 고도의 테크닉이나 차원이 다른 테크닉으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본다. 너무나 정교한 가상현실에 어지간해서는 이것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조차 힘든 것은 아닐까.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이 존재함을 나는 느낀다. 삶의 통째로 가상현실인지 아닌지 논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이 존재함을 느낀다. 우리에겐 개별 맞춤형 정교한 가상현실 기기가 장착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 가상현실 기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기도 한다. 내 기기를 통해 모든 판단을 하고 그 세상만이 옳은 세상이라고 여기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의 기기에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은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논쟁을 통해 이겨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전쟁과 논쟁들이 끊이지 않은 것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맞춤형 가상현실 기기 탓은 아닐까? 개별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적들을 규정하기도 하고 물리쳐야 할 경쟁자도 만나고 결국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상현실 기기의 전원을 끌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리라. 자신만의 기기를 꺼버리는 순간 모든
주변의 순간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일 수 있고 본인만의 삶의 목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의 생각의 틀, 즉 자신만의 가상현실 기기에 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현실의 힘에 어물려 비전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 볼 때 상실감이나 거부감에 의해서 패인 마음의 상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정신적인 평온함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카드, 일단 이 의견 발표 나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교수님? 네. 네, 이야기. 정리님하고 많이 틀리지는 않는데 오셔준 파일 시스템이 허상의 추월이라고 돼서 키워드가 환상, 환영, 비현실, 나쁜 습관, 기대치 높음, 자기만의 고집,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키워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카드에서 보이는 나비는 외부 세계를 나타내고 나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나 실제 안에 허상을 나타내고요. 그 나비 뒤의 얼굴은 각성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영원 불변의 세계인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연꽃은 영적인 개화를 상징하고 그의 눈 사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이 태양은 내면의 태양이며 이 태양이 떠오를 때 명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찾으신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님? 카드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적용하기라고 하는데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석되시는지. 외부의 환경을 보지 말고 일단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볼 때 여기 이제 미간 사이에 연꽃이 피면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네네. 제3의 눈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내면이 그러니까 그 육안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을 보고 내면에 들어가면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쉬운 말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느꼈을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 제3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분명한 환경을 보지 말고 결국 내면의 눈을 보고 노력을 하면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 카드의 주요 메시지는 정민님이 해석하시기에는 외부의 현실에 막 이런 이러저러한 것에 어떤 초점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떤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봐라 뭐 이렇게 보여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이 서지 않을 때 내면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내면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은 너의 내면에 있다. 그것을 찾으려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롱님? 저는 이 카드를 보시면 나비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가운데 해처럼 떠오른다고 했는데 그 색도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 근데 다시 뜬 눈은 다시 그 나비가 날갯짓을 하던 세상을 바라보는 같은 노란색이라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집,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내가
욕을 이 수초 갖고 있어가지고 생길 수밖에 없는 판단들 나의 식이 있잖아요. 내 눈이랑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들로 추론해 봤을 때밖에 알 수 없는 그 나의 식들, 그게 저는 노란 나비로 느껴졌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그걸 통해서 보는 눈을 감고 다시 뭔가 우리 어떤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훈련돼서 뜰 수 있는 뭐 연꽃이든 태양이든 무슨 그런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만들어왔던 식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랄까 반짝반짝이 빛? 이런 뭔가 환희로울 것 같은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환희로움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말은 어려운데 고집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즐거움. 고집이 무너져서 나오는 즐거움. 네, 고집이 무너진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이 무너지면서 네. 새롭게 진짜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환희심? 네, 뭐 그런 건데?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무너지면서 나올 수 있는 환희심. 오케이, 좋습니다. 연수님은? 저는 여기 키워드에서 딱 꽂혔던 게 자신만의 고집하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거나 학습한 거나 그런 그다음에 세뇌상을 교육으로 세뇌당했던 걸 이분법적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항상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준은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거가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나의 고집으로 아직으로 너는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상대방도 바라봐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카드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다 각자 다르게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연고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장 주요된 키워드가 뭐죠? 가장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 단어가? 좋아? 그 허상 나오지 않았어요? 허상, 환영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 키워드 그대로, 그리고 또 거기 초월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초월된 상태가 이제 뭐 안에 있는 태양이나 뭐 연꽃이나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면 여기서 상반된 개념이 지금 허상과 초월, 어떤 그 허상을 초월한 상태의 그런 깨어있는 의식,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육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환영이다.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허상으로 볼 수 있다. 돈이 최고야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게 허상인 것 같아요. 허상. 연수님은 어떤 게 허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네가 틀렸어. 나만 오라? 나의 시각. 아니, 나만 옳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너는 틀렸어. 나의 기준에서는 네가 틀렸어. 그것도 허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기준? 허상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그러면? 잡을 수 없는 거. 그냥 진짜로만 보이는 거. 허상, 환상, 환영, 이 말 뜻은 그대로 뭘까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거. 진짜가 아닌 것. 보니까 꾸며낸 거. 꾸며낸 것. 정신과 쓰라진. 눈속임? 눈속임.
무언가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가 아닌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와 가깝게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초월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초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초월해야 초월해야 할 하는 것들이 거예요. 뭘까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새롭게 온 게 눈을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이는 시각, 그다음에 판단이잖아요. 나의 시각이 보고 듣지 마라? 보고 듣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전공을 공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잠시 잘못된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거는 담 내리는 거예요. 담 내리는 거? 네. 그래요. 담 내리는 거. 1표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럼 허상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천부경. 천부경? 천부경도 한시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스승님? 허상이라는 개념도 좀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나 허상이거든. 우리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꿈은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잠시 있다가 현실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 꿈을 계속 꾼다면은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그 현실이 우리가 보는 전부 허상입니다. 그 허상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허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 카드대로라면은 눈을 감고 내 내면을 들여다봤어. 그래서 뭔가 기준점이 나왔어. 그거는 영원한 건가요, 그러면? 정보의 근거는 이제 이거 자기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말하는 그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자연이 말하는 시각. 시각은 자연의 구조. 자연의 관점. 그러니까 용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정보,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대로 가는 것이 그거 외에는 다 개인의 시각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한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들이 다 모여서 그 뒤에 뭔가를 보여주는 코드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길 열어주는 그런 조각들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최고야 라는 뭐 관점이라던가 네가 틀렸어 여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 조각들이 모여서 가리키는 방향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어쨌거나 남이랑 얼굴이랑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천국, 지옥 이런 얘기라는 거 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쵸. 꿈이라고 그쵸. 뭐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실존하는 겁니다. 실존하지만 그것도 한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매여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리라는 건 변함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비진리는 언젠가는 변하는 거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허상도 그런 어디에 그게 들어가지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허상. 그리고 따라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또 후회합니다. 이 영원으로서 추구하면은 말 그대로 영원하니까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자체가 없고 아픔도 저도 그 가슴이 있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색깔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거든요. 이거는 빛의 온도를 정하는 두 가지 축의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빛의 온도가 좀
그 사진 만지다 보면 나와요. 켈빈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축구하는 거는 좀 사진이 푸르지름하게 왜 형광등 밑에서 사진 찍으면 좀 푸르딩딩 하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햇빛에 이렇게 역광에 사진 찍으면 노리끼리 하잖아요. 그런 두 가지로 보면은 이게 나비는 어떻게 드러난 양적인 뭔가 현실화된 구체화된 뭐 선차원이라고 한다면 약간 뒤쪽에 이렇게 눈 열어갖고 본다는 그 연꽃이는 좀 정신적인 부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면에 숨은 모양이 참 갖춰져 있고 가면도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가면 무대할 때 이거를 가면으로 만들어보고 싶겠다. 그러면서 이게 그 뭐죠? 내가 끼는 안경 색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이 사람이 만약 이 상태에서 눈을 뜨면은 세상이 노랗고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현실은. 그런데 눈을 감으면은 이 가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 떴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현실이지만 실제 눈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 결국에 이 육안으로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다. 그럼 안 보고 살아야 될까요? 되나요? 보고 사는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아, 이 자체가 허상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 안경 가면을 벗으면.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베이스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다시요? 허상이 나쁜 건가요, 그러면? 허상이 나쁘진 않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인식한다면 허상이 나쁜 건 아닌데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고 약간 그거에 대한 어떤 단서가 눈동자가 새로 뜬 눈의 눈동자도 노란색이에요. 파닥파닥 계속 움직이고 변한다는 나비 날개도 노란색이에요. 그 눈을 다시 떠서 지금 이 현실 허상인 현실이 다시 보란 얘기가 같아요. 허상이니까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다시 보고 이 상태에 눈을 뜨면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게. 제3의 눈은 이걸 벗어나서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이 아니라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감겨놓은 눈을 굳이 띄우면 이게 눈이 시뻘겋게 그 제3의 눈이 열리면은 가면을 벗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네네 다른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런 노란 날개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기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빛이 번지는 게 다 이 눈에서부터 빛이 번져 나오거든요. 방울방울들이. 잘 그린 것 같아요. 벌써 그치만 되게 무서운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걸 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초월해야 돼. 네네.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나의 식을 깨라 뭐 이렇게 들리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매치됐던 카드가 뭐였죠? 유지머샷? 저주. 심판. 부활가 됐죠. 어떻게 얘네 둘은 매칭이 되고 있을까요? 심판. 거기 여러분 그렸던 그림 있을 거예요. 그림은 없을 겁니다. 없나? 네, 없습니다. 심판은요. 심판 카드는 부활 카드라고도 부릅니다.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렇게 돼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내적인 자각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라는 정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오쇼젠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해내는 것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부분들에 대한 죽음을 내포한다. 상식이 녹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을 사라짐을 의미한다.
지난주 공부한 맞아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 사라짐이나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탄생을 위해 그 밑에 깔린 조상의 어리가는 죽음의 에너지를 끌어안고 그걸 녹여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들은 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살리는 사람들, 홍익인간들, 그리고 홍익인간들을 죽음 속에서 다시 일으키고 살아나는 일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육사업이다. 고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교화하고 몸은 여인, 영혼들은 제도하고 결국은 둘 다 바르게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선생님. 저 녹음기 같죠? 이게 연애 카드에 만약에 나오면은 연애 상담을 할 때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죽음에서 부활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이걸로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연애? 네 고집을 깨고 헛되도 아니 이제 누가 헛되고 언젠간 다 썩어질 몸 흙으로 갈 것이고 아니 흙으로 갈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깨진 상태에서 딱 나오면은 마이 갓. 집착하지 마. 눈을 감고 깨진 상태에서 언젠가 나오면? 새로운 연애. 아니 초월하는 거니까. 초월하는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초월이 돼요? 근데 만나는 거는 초월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 하려고 하면 대화로서 그 에너지를 돌릴 수 있어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급이 안 되는 중생들은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스승님이가 되시길 근데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 언제 만날지 모르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끼리 그리고 이제 환갑이 넘어간 여성분들. 아니 보니까 환갑이 넘어간 남성분들도 당뇨로 다리가 썩어가지고 집 앞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다 바람 났다 계시던데. 네. 바람 나는 건 이렇게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데요. 집 앞에 식당에만 나가도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시던데. 아니, 강력해. 그래. 지금 이 죽음 부활 카드가 이렇게 환상의 초월 카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죽음은 이 오셔젠 타로에서는 죽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환상이고 그것을 초월했을 때 부활이란 어떤 그런 새로운 의식의 장이 열린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기본적인 유니버셜 타로에서도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환상이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초월했을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맥이 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까 초롱이가 읽어준 것처럼 그런 죽음의 어떤 그 에너지원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서도 환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는 뭔가 헛되고 말 그대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고 깨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여기서 이것을 끌어안기보다는 등한시해야 되는 거고 중요성을 밀어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환상 아닌 것이 있나? 환상이라는 정의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지구도 환상이고 천부경조차 한시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환상이잖아. 사라질 것이니까. 그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없고, 명쾌하게. 진짜 꼬였어요. 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의미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의미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의미 있는 걸 찾아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그럼 뭘까요? 의미 있는 건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몇 가지를 상정을 한다면은 과연 의미 있다고 우리가 이 환상을 초월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궁극적인 어떤 의식의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상을 초월해서 다다르게 되는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타 역시 성립 우린 뭐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다 없는 거죠. 의미가 마지막에 무의식, 인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왔다가 3박 4일이 들어간 여행을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듯이 여행으로 오죠. 그걸 정확하게 알면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이게 의미 없는 짓을 우린 그럼 왜 하고 있을까요? 돌아가려고. 그럼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짓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의미 있는 지시가 되잖아. 돌아가려고 한다 그 자체가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도 그 의미를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근데 저는 그 뭐지 한창 2000몇 년도에 한 12년, 13년, 한 14년쯤 됐을 때 그 뭐지 오쇼체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거기에 장자 얘기가 나오는데 빈대 얘기가 나오면서 다 소용이 없고 나를 죽여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따라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점점 바보가 돼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일하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기가 되게 좋았어서 한참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면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맞는 말 같고 뭔가 지혜로워 보이는데 나는 더 멍청해져서 그런 게 좀 지금 이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계속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너의 내면 속에서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환상일 뿐이다. 이 세상에 이건 딱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카드가 많이 이 다음에 또 의미 연결되는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다음 카드는 눈을 뜨고 그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 살고 있어요.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돕니까 밖으로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요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 버리면 이제 정말 눈만 감고 있어야지. 의미 없는 짓을 뭐하러 해야.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 지금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환상이야. 그렇지만 이 환상일지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만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드렸냐면 천부경도 한시법이 있잖아요. 천부경 의미 없나요? 있죠. 그리고 천부경 안에 만왕말래 용병 부동본이 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왕말래 용병 부동본, 만왕말래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그걸 그대로 보면 만왕말래 엄청나게 많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만왕말래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윤회의 관점, 그러니까 육을 다시 받아오고 왔다 갔다 3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 눈 뜨고 감았다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또 다른 에너지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만왕말래잖아요.
우리를 지나치는 모든 어떤 상황들도 마냥 말레이고 계속 다른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머무는 게 아닌데 용변부동부 너희는 이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 그런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이 괴짝 안에 우리는 환상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걸 환상이다라고만 치부해버리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환상놀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환상놀이 속에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이 정수가 뭘까? 그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정수를 깨닫게 한다면 이 수많은 어떤 이 환상놀이가 비록 사라질 것이지만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라질 것이지만 어느 시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서 그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우리의 깨달음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원이 환상놀이를 통해서 집약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버려야 될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멀리서 보면 이거 자체가 그냥 다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나비가 그냥 환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크고 아름답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상들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도 다 환상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도 이렇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환상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뭐 죽을려면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나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너 죽으려면 기다려. 어차피 환상인데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게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도 아파. 아픈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봤어요. 내가 꿈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왜? 이것도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면 어젯밤의 꿈하고 우리 뇌 속에서 정보 처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젯밤의 꿈을 기억하는 거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에 되살리는 거나 그거를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럼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너 아파 안 아파? 꿈이 너무 악몽이야. 그럼 꿈속에서도 아파야 안 아파요? 아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비록 꿈이고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어떤 이 환상쇼를 진행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이 환상들을 어떻게 만져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 또 하나는 요새는 가상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잖아요. 그럼 그거나 이거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 매트릭스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정말 리얼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속에서 그 가상현실을 움직이고 누워서 움직이잖아. 이게 다 꽂고. 근데 이 사람 막 다 맥박 터지고 하잖아요. 그 가상현실 속에서 총 맞고 그럼 막 맥박 터지고 막. 그럼 이걸 꼭 가상현실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실, 진리, 뭐 의식의 궁극적인 빛, 이것도 상호작용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초월하고 깨서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건 가짜고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 나비가 저는 깨고 나왔을 때의 확장된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까지 갔어요. 너무 많이 갔나요? 혼자서? 좀 다른 점은 가상현실은 내 현실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은 가상현실을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는 내가 꿈이나 가상현실 속에서는 현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지속성도 없고 내가 또 꿈에서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없잖아요. 수동적으로 어떤 경험하게 하는 느낌이 수동적인 위치고 현실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면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풀고 다니는 정말 소년만 같은 범에서 끄는데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그게 현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저도 포함시켜주세요. 특이한 경우라고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이 현실 자체가 가상이라고 하지만 가상이라고 왜 허망하다 그리고 가상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죠? 환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지속성이 없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굉장히 그 실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상상으로 무언가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이 실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것이 이 가상현실 속에 또 중첩돼서 우리가 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상현실 게임 자체가 내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냐에 따라서 왜 매트릭스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그것을 공부가 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막 싸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날아다니는 것도 훨씬 잘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지금 그 가상현실 게임도 내가 그것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이게 발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안에 막 쏟아내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증폭되고 정교화된 또 나의 어떤 정신적 능력이 이 지금 현재 내가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가상현실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디어라든가 행동함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나의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던 그 에너지가 나의 행동으로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계가 가상인 거는 가상이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니버셜에서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부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찰된 카드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상황들을 네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상상이나 너의 여러 가지 관념들 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중하게 너의 내면에서 정말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 좀 바라봐라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버전으로 만들어갈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통합 버전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 그렇게 또 우리는 하려고 또 이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니버셜 카드는 지금 실패로 보이지만 희망을 품으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면 이 카드로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을 감고 보다 실패가 아니다.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깨졌어 관계가. 실패가 아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요새는 제가 계속 메비우스 띠가 보이거든요. 허상인 것 같은데 이게 허상이 아니라 진짜고,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고, 죽음인 것 같지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생명인 것 같은데 그게 딱 생명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공부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단계의 카드를 확장된 버전으로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고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새로 참 의견이 좀 너무 큰 거. 네, 작게 그리셔도 됩니다. 작게든 크게든 그림의 글자를 조정하는 뭐 찾았죠, 그거? 드릴까 했는데 다 벽에 있어요, 여기. 뭐 드려요? 아니요, 저는 있어요. 이걸로. 사람 때문에 그림 배워야 진짜 말대로 거의 종합교육 아닌가요? 초등학교 정말 초등학교 때 배우던 것처럼 진짜 온갖 거를 다 하는. 그 다음 버전의 메인 키워드를 한번 상정해 보시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이미지화로 이렇게 표현해 낼 것인가. 단순해도 돼요. 키워드. 스프링 수준. 정민이 그림 잘 그리시던데. 네? 예술가의 모델이. 수원이. 왜 정민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셔. X 받아본 적 있어요? X? 내가
A, B, C, D, F까지는 들어봤지만 내가 X는 내가 처음 정민이 형은 X를 받으신 분이하고 또 2번이나. 그러니까요. 상당하게 대단히 뛰어나신 거.
심오한 작품 나오시려고 우리 교수님이. 아니요, 저는 선 하나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진짜 어려운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초등학교 때 말고는 선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 아, 나 이것 때문에 미술도 배워야 되나 봐. 미술 네, 영화 만들 수 있어. 전 학교 다닐 때도 그림을 남이 그려줘가지고 제가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 손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고 정민님이나 초롱님은 손도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고 뭐도 막 하고 그런데 무슨 백지할 때나. 저 지난주에 뭐 그렸는지 아세요? 뭐 그렸어? 엑셀 그렸어요. 엑셀. 시그마 써놓고 칼 쳤어요. 제 그림이가요. 초월. 이게 이상한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그냥 단어? 그냥 아무거나 근데 떠오르는 거 그냥 그냥 진짜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그냥 아는 단어로 초월해야 써도 돼. 될 것 같아요. 슈퍼맨 그리지. 좀 거꾸로 그려줘야 오가서 사람 맨날 그리는 거. 아니 제가 그리는 사람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사람인데 네. 진짜 본인은 신경은 괜찮은데 만화 그리시는 거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두 개나 그리면 그러게요. 조금은 왜 창작이 창작이 솟구치나요? 모르겠는데 3년 하고 너무 애니메이션.
세 개나 되죠. 오우. 압도를 내립니다. 사등분 하셨으니까 다 채우셔야 되겠네. 하나 나눠주세요, 저 앞에 분. 다 하셨어요? 네. 발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은 안 돼요. 이제 작품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래요? 저 내일 먼저 이거 첫 작품. 네, 한번 느끼시는 분께서. 보여주실까요? 자, 정민님 첫 작품 이 키워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작품? 초월. 초월. 이 작품의 키워드 초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게 이제 새싹이잖아요. 되게 연약해 보이고 흐르는 강, 세차게 흐르는 강, 그런 시커먼 것들이 이제 뭔가 장애물들 떠내려오고 그 위에 강다란 나무 그 가지 위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언제 저기 물에 잠겨있지 위태위태한 예. 네. 그 왼쪽에서 세찬 바람 마하 7.5 강력한 바람 위에서는 지금 이제 태풍 쓰나미와 같은 먹구름 이게 마하 7.5. 네. 이거는 비가 세찬 바람 쏟아지고 이거- 왼쪽에서 또 뜨거운 아프리카 열기. 태양열 열기 거의 지구 종말 수준인데. 거의 그러니까 또 삼재 아니에요, 삼재? 삼재 살아남을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위태한 환경이고 그런데 그 위에를 보면은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이것도 무지개였어요. 이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입니다 이거 여러분. 영화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위에서 뭔가 보호하는 느낌 있잖아요. 오존층도 있을 수도 있고. 오존충. 이게 위태하지만은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죠. 새싹이 딱 똑바로 서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환경이 초월해서 굴하지 그 않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생명을 지키는 우주의 그 비물질. 비물질계 이게 그 오존층이라는 약간의 그걸 상징했습니다. 대단하다. 계속 하실까요? 네,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건가요? 그건 이제 뭐 S인데 S인데 슈퍼맨이잖아요. 밑에서는 스펀지. 좌우에서 퍽퍽퍽 온갖 비난과 인간관계 아프면 오죠. 공격이 오죠. 모든 걸 흡수하나 봅니다. 그런데 스펀지 편안하게 흡수하는. 스펀지. 얘 탓이라고 슈퍼맨이 두팔 벌려서. 슈퍼맨이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다. 스펀지 S는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탓이다. 나를 위한 어떤 가르침이다. 배움의 환경이다.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눈 감고 편안하게. 그렇죠. 초월한 초월한. 현실 생활교에서의 초월한 모습. 저 진정한 슈퍼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슈퍼맨은 슈퍼맨은 진짜 스펀지다. 슈퍼맨. 흡수할 수 슈퍼맨은 있는. 스펀지다.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스펀지다. 네, 여러분 슈퍼맨의 새로운 뉴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펀지. 슈퍼맨은 뭐라고요? 스펀지. 네. 그 다음 버전 이건가요? 마지막 이거 마지막인가? 이거 그거는 하다 만 거. 이건 여러 그런 가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뭐냐 초월이거든. 초월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걷든지 말든지 나의 끝까지 가는 거지. 나의 길이 나의 길을 간다? 가는 거지. 나의 길을. 어디 여기 있습니까? 이분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어디나 다 가는 거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각자 마이웨이. 방향은 거잖아. 방향은 같잖아요. 각자 마이웨이. 그렇지. 누가 주인공이 뭐 중요하지 않아. 앞서거나 뒤서거나 중요하지 않아. 마이웨이가 중요해. 그렇죠? 이게 마지막 그렇지. 작품입니까? 마지막. 응. 그건 이제 초월이잖아요. 그 지구를 보면 안 돼. 지구예요 이게.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지. 내 그의 구성원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이제 더 작은 내가 품어 안는. 내가 품어 안는. 그건 저 만화 캐릭터 아니야. 미국에 나오는 그 노란 스펀지밥.
개예요? 그럼 위에는 멸류가 되는 왕관. 우주의 지구의 주인으로서 지구를 품에 안고 있는 무게하고 그래서 멸류관 쓰셨구나. 그 왕의 느낌, 임금의 마음으로 지구를 바라다보는. 지금 이제 애처럼 보이잖아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긴 한데 지금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가슴에 지구를 품고 크고 있는 어린아이. 일단 품어야지. 나중에 이제 성장을 일단 품고. 나중에 운영할 수 있겠지. 일단 품고. 그렇죠. 이것도 다 초월인가요? 키워드는 일관되게 초월. 초월의 여러 가지 버전을 보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부터 들어갈까요? 네, 그냥 그게 한 장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아니고요. 이건 그냥 습작이고요? 네네네, 습작입니다. 같은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이 흐린데 손가락을 그려져 있습니다. 손가락 까면 여기 이렇게가 주머니예요. 변환기예요. 변환기여서 응. 여기서 이렇게 쭉 빨아들인 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돌고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응. 여기는 이제 무슨 변환기냐면 생과 사라는 메비우스의 띠 변환기입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산해내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여태까지 생겼던 뭐 원망이라는 보석, 살인자라는 보석, 또 배려라는 보석, 희망이라는 보석 이런 것들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생겨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 메비우스의 띠를 돌면서 계속 이 변환기를 통해서 계속 변환기를 통해서 일단 재생산. 네네네, 재생산되고 그거 다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아무튼 똥을 먹고 다시 똥이 나오고 새로운 똥이 나오고. 네네. 생산물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똥이라고 해야 돼? 네, 아무튼 뭐 낳는 겁니다. 알을 낳듯이. 자연학도 같지 않습니까? 역시 알을 낳는 겁니다. 알을 계속 낳고.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알 속에 들어 있어요. 알 속에 이게 전체 테두리가 이건 큰 알. 네, 큰 통 속에 들어 있는데. 무게화삼이시군요. 네, 무게화삼인데 지금 아파요. 아야아야 해요. 반창고를 붙였어요. 무게화삼이 아파요. 네, 무게화삼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 치유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네요. 네, 이거 치유하느라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이 키워드 뭔가요? 정반합입니다. 정반합. 네. 정반합. 정말 역시 정반합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디지털답습니다.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시적이지만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네. 그것이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생산해내고 네. 치유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원망도 보석이고 살인자도 보석입니다. 오케이. 멋있는데요? 최종 부탁 좀 주세요. 초월. 정말 초월한 작품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더 초월한 작품 같습니다. 여러분, 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주시죠, 말씀.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도 그림 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선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데요. 네. 저도 역시 화상의 초월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했을 때 네네. 다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도 가상이고 가상도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저희 그 정법 강의에 보면 우주와 신이라는 그 주제로 선생님이 강론을 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자꾸 윤회를 거듭하면서 태어나서 한 운영을 연습을 하는 거는 우리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그 자꾸 윤회를 반복하면서 저 멀리 태양계도 우리 수만 개의 우주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다 원시반문에서 각각의 우주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우주를 다스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말 진정한 초월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예 나가버렸어 그냥. 근데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그래서 가장 하여튼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본인 신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초월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확장성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3바퀴만 돌고 나면 엄청난 패러다임의 기가 막힌 정말 확장되고 초월되고 새로운 버전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무언가가 탄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도 역시 그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카드 하나를 또 깊게 만지다 보니까는 정말 카드 하나 만지는데 2시간이 옹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서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요 버전에서 상황이 오셔에서 넘어가면서는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너의 내면에서 진실을 찾아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요 다음 버전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만져보고 연구한 어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로 표현해 본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밝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정말 꽉꽉 질량 꽉꽉 차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들이 나왔어요. 보너스들이 나왔어요? 보너스들이 나왔대요. 너무 궁금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거는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